어느 날이었어요.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앞에서 큰 개가 바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순간 그 개가 으르렁거리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죠. 저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지만 바다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마치 저를 보호하려는 듯 그 커다란 개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앞에 딱 서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죠. 순간 제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바다가 저를 보호하려는 그 의연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이유였습니다. 상대 개가 물러나고 상황이 끝난 후 바다는 다시 평소처럼 제 옆에서 온순한 모습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방금까지 용맹하게 저를 지켜주던 모습은 어디 가고 그저 저를 따르는 충실한 반려견의 모습이었죠. 혹시 한국의 자랑스러운 토종견 진돗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진돗개는 그저 평범한 강아지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특별한 견종의 매력, 그리고 그 깊은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면 놀라실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진돗개의 독특한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저는 한 해외 커뮤니티에서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외국인 사용자가 진돗개는 정말 충성심이 대단하다. 사냥할 때의 진돗개는 진정한 전사 같다라는 말을 남겼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처음엔 뭐 그렇게 대단할까? 싶었어요. 그러나 더 알아보니 진돗개에 대한 정보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에서만 살아온 제가 이토록 잘 몰랐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였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돗개는 그저 귀여운 강아지가 아니라 특별한 성격과 역사를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견종이에요. 그 충성심은 그 어떤 견종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깊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심은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진돗개가 왜 한국의 자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돗개는 한국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토종견으로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한국의 반려견으로서의 위치를 넘어서 진돗개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로부터 진돗개는 사냥개로 길러졌습니다. 그 뛰어난 사냥 능력 덕분에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그만큼 존경받는 견종이었죠. 진돗개의 가장 큰 특징은 충성심입니다. 주인을 향한 이 강아지들의 충성심은 그야말로 전설적이에요. 진돗개가 주인을 잃었을 때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 주인을 찾아간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중 하나가 가장 유명한 백구 이야기입니다. 진돗개 백구는 이웃 마을로 입양되었지만 원래 주인이 있는 집으로 몇백 리 길을 거슬러 올라와 찾아간 사건이죠. 이 사건 이후로 백구는 충성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우리 집 진돗개 하루도 처음에는 경계심이 많았어요. 낯선 환경과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에게 점점 마음을 열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은 한번 주인을 믿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한없이 충성하고 따르는 경향이 강해요. 진돗개는 자신의 주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다른 견종처럼 다른 사람에게 쉽게 호감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주인만을 바라보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맨 도건 마이너스맨 도그이라는 별명도 있답니다. 그리고 진돗개는 배변 훈련을 따로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청결한 습성을 타고났기 때문인데요. 하루를 키우면서 놀랐던 건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훈련이 전혀 필요 없었다는 점이에요. 진돗개는 스스로 자신의 생활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반려견으로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견종으로도 유명해요. 여러분도 진돗개를 키운다면 그 청결함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다면 진돗개는 단지 한국에서만 사랑받는 강아지일까요? 아니죠.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정부와 여러 동물단체의 노력을 통해 진돗개는 해외에도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는 진돗개가 세계애견연맹 WUSV에 정식으로 등록되면서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죠. 이로써 진돗개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견종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진돗개는 특히 용맹함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사냥개로서의 역할을 했던 진돗개는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상대와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죠. 자신보다 훨씬 큰 상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덕분에 외국에서도 한국의 수호견으로 불리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수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시바견이나 아키타견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본은 오래전부터 진돗개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시바견과 아키타견을 해외에 소개하면서 진돗개가 그저 일본 견종의 변종이라는 오해를 만들기도 했죠. 실제로 1970년대 미국에서는 진돗개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시바견과 혼동되어 일본 견종으로 분류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 한국 정부와 동물단체가 오랜 시간 동안 홍보와 교육에 힘써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일화가 있는데요. 몇 년 전 외국인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진돗개 하루를 보고는 "이 강아지 일본의 시바견이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친구에게 진돗개와 시바견의 차이를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진돗개는 완전히 다른 견종이야. 진돗개는 한국의 독립적인 견종으로 진도라는 섬에서 수백 년 동안 순수 혈통을 지켜온 한국의 자랑스러운 토종견이야. 시바견은 일본의 강아지지 진돗개랑은 전혀 다르지." 라고 설명했죠. 진돗개는 오로지 주인에게만 충성하고 사냥을 통해 스스로 생존하는 능력을 키운 견종이에요. 이와는 달리 시바견은 비교적 작고 애교가 많아 가정에서 키우기엔 적합하지만 진돗개처럼 독립적이고 용맹한 성격을 가지진 않았죠. 친구는 놀라면서도 흥미롭게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진돗개의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에서 친구는 더욱 놀랐습니다. 진돗개가 몇 년이 지나도 주인을 기억하고 찾아간다고? 라는 질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실제 사례를 소개해줬어요. 바로 아까 말했던 백구 이야기를 통해 진돗개의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단지 귀여운 강아지로만 생각했던 친구가 진돗개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진돗개를 바라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작은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친구와 저녁을 먹으러 한국의 전통식당에 갔는데 그곳의 주인이 진돗개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자랑스럽게 자신의 진돗개를 소개했는데 친구는 진돗개의 용맹함에 대해 듣고 나서 조금 긴장한 눈빛을 보이더군요. "이 강아지 공격적이진 않겠지?" 라고 친구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진돗개는 주인에게는 한없이 온순해. 걱정하지 마." 라고 대답했죠. 주인도 웃으면서 "이 강아지는 아주 순해요. 손님들에게도 항상 친절하답니다." 라고 설명해줬어요. 그제야 친구는 안심하며 진돗개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친구는 진돗개의 진정한 매력을 깨닫게 되었죠. 진돗개는 용맹하지만 그 용맹함은 공격성이 아니라 보호 본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친구는 그 이후로 진돗개의 충성심과 따뜻함에 푹 빠져 진돗개가 한국에서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친구는 진돗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본의 시바견과 비슷한 견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진돗개의 독립성과 충성심에 깊이 감동했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바로 자신도 진돗개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와 함께 진돗개 보호소를 찾아가며 입양 절차를 도와줬습니다. 진돗개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토종견으로서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게 된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서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담은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한없이 충성하고 용맹하면서도 신중한 진돗개는 한국인의 성격과도 닮아 있습니다. 또한 진돗개는 그 특유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야생성을 간직한 독립적인 성격 덕분에 단순히 애완견으로 키우기보다는 보호해야 할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진돗개가 자라는 진도섬에서는 아직도 그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견종은 인공 교잡을 통해 개량된 경우가 많은데 진돗개는 자연 도태를 통해 순수 혈통을 유지해왔기 때문이죠. 진돗개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는 강아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충성심, 용맹함, 그리고 온순함은 주인을 보호하고 또 주인에게 끝없는 애정을 보내는 성격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국의 자랑스러운 진돗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진돗개는 그저 반려견을 넘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특별한 견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진돗개는 그 충성심과 용맹함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혹시 진돗개가 한국인의 성향과 닮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저는 이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진돗개는 그저 사랑스러운 반려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충성심, 용맹함, 그리고 온순함이 마치 한국인의 성격을 반영하는 듯한 특별한 면모를 지니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진돗개의 매력과 함께
그들이 왜 한국인을 대표하는 견종으로 불리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키우고 있는 진돗개 하늘이와의 경험을 통해 진돗개의 특별한 성격, 그리고 그들이 한국인의 기질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돗개는 한국의 진도섬에서 오랜 세월 동안 길러져온 토종견으로 그 역사는 수백 년에 달합니다. 1962년 진돗개는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죠. 이는 진돗개가 그저 반려견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진돗개의 첫인상을 보자면 누구라도 그 단단한 체구와 그윽한 눈빛, 그리고 날렵한 외모의 눈길을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돗개의 진짜 매력은 그 외모에만 있지 않아요. 진돗개는 과거부터 사냥견으로 길러져 왔고 그 뛰어난 사냥 능력 덕분에 한국인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진돗개는 사냥할 때 민첩성과 용맹함을 자랑하는데요. 그 강한 성격 덕분에 진돗개는 자신보다 큰 상대에게도 전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맞서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이러한 면모는 진돗개의 천성적 충성심과 맹렬한 보호 본능 덕분이죠. 또한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그 어떤 견종보다도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돗개가 한번 주인을 인정하면 그 주인과 평생을 함께하며 주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 충성심 덕분에 진돗개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으며 그 충성심은 마치 한국인의 끈기와 충성스러운 성향을 반영하는 듯합니다. 진돗개가 단순히 충성심이 높고 용맹한 견종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넘어서 진돗개는 마치 한국인의 성향을 반영하는 듯한 면모도 가지고 있어요. 독일의 동물학자 알프레드 프레임은 연구를 통해 각 나라의 대표 견종이 그 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을 반영한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불독은 영국인의 차분함과 책임감을, 프랑스의 푸들은 프랑스인의 낭만적이고 유쾌한 성향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렇다면 한국의 진돗개는 어떨까요? 진돗개는 충성심과 끈기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열정과 끈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진돗개는 사냥할 때조차 주인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행동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도 자신을 지키기보다 주인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드러냅니다. 이런 면모는 한국인이 보여주는 공동체 중심적 사고, 서로를 지키며 협력하는 정신과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죠. 진돗개는 특히 사냥할 때 협동심이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멧돼지 사냥에 자주 사용되었는데 이때 진돗개는 놀라운 협동 능력을 보여줍니다. 멧돼지처럼 자신보다 큰 동물을 사냥할 때 진돗개들은 여러 마리가 협력하여 사냥을 합니다. 한 마리가 앞에서 공격을 유도하는 동안 나머지 진돗개들이 뒤에서 멧돼지의 다리를 물어 넘어뜨리죠. 이러한 전략적인 협력은 진돗개의 지능과 팀워크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며 또한 한국인들의 협력 정신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처럼 진돗개는 단순히 강인한 체력과 사냥 본능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전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과도 닮아 있죠. 제가 키우고 있는 진돗개 하늘이와의 일화를 통해 이들의 충성심과 용맹함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어느 날 하늘이와 산책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에서 큰 개 한 마리가 하늘이에게 다가오더니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며 으르렁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하늘이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마치 저를 보호하려는 듯 그 커다란 개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맞섰어요. 그 순간 저는 하늘이가 얼마나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개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늘이는 그저 평범한 반려견이 아니라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가진 진돗개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해결된 후 하늘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소의 온순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참 따뜻하고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진돗개는 이렇게 용맹함과 온순함이 공존하는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한없이 온순하고 차분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진돗개의 매력입니다. 그렇지만 진돗개의 성격이 항상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진돗개는 지나치게 독립적이고 서열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 독립적인 성향 덕분에 때로는 훈련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진돗개는 자신의 리더를 명확히 구분하긴 하지만 그 외의 개나 사람에게는 쉽게 복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실제로 LA 경찰청에서 진돗개를 경찰견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진돗개의 독립적인 성격 때문에 결국 경찰견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개들은 명령에 복종하고 서열을 쉽게 받아들이는 반면 진돗개는 자신이 리더라고 여기며 다른 개들과의 서열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역시도 진돗개의 매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돗개는 항상 자신만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며 마치 한국인이 자신만의 독립적인 사고와 자존심을 지키려는 성향과도 비슷하죠. 이 점이 진돗개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진돗개는 그저 반려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충성심, 용맹함, 그리고 지능까지 모두 갖춘 특별한 견종이죠. 진돗개는 한국인의 성향과 닮아 있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성격, 그리고 그들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한국인이 삶을 대하는 방식과도 같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은 주인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마치 한국인이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지켜주려는 마음과도 같죠. 진돗개는 평생 동안 주인에게 충성하며 주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닌 강한 자존심과 독립성은 한국인의 자부심과도 닮아 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을 대표하는 견종으로서 그들은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격과 기질로도 한국 문화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주인을 향한 깊은 충성심과 동시에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점이 진돗개를 특별하고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죠. 여러분도 진돗개의 매력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진돗개는 그저 반려견이 아닌 여러분에게 평생 동안 충성을 다할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영리함과 강인한 성격, 그리고 주인을 향한 깊은 사랑을 직접 느껴보세요. 여러분, 오늘 진돗개가 왜 한국의 자랑스러운 토종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요? 진돗개는 그저 귀여운 반려견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한국인들과 함께하며 충성심과 용맹함을 상징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주인을 위해 목숨을 다해 보호하고 자신보다 큰 상대에게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죠. 이런 충성심과 용맹함은 한국인들의 끈기와 강인한 정신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진돗개는 평소엔 한없이 온순하고 주인을 따르며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한국인의 자부심과도 맞닿아있죠. 진돗개는 단순히 한 가정의 반려견을 넘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한 소중한 유산입니다. 진돗개가 한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이유,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토종견 진돗개. 이 특별한 강아지의 매력을 여러분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미 땅끝에서 이국적인 스페인어가 울려 퍼지는 도시 한복판에서 갑자기 익숙한 노래가 들려오고 누군가 소떡소떡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을요. 그곳에 한국의 음악과 음식,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리를 본다면 믿기시겠어요? 저는 지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딱 3년 만에 이 거리에 다시 한인의 날 축제가 열렸거든요.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이 먼 곳에서 한국 문화를 정말 기다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K-팝 커버 댄스를 따라 부르고 한식을 먹고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그 3년 동안 이곳 사람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2025년 5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오벨리스코 광장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마침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긴 싸움이 끝나고 사람들은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어요. 마리아, 정말 오늘 한인의 날 축제가 열리는 게 맞아? 카를로스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3년 전 마지막 축제 때 찍었던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줄은 몰랐죠. 물론이야, 여보. 뉴스에서도 나왔잖아. 이번에는 정말 규모가 클 거래. 마리아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그녀는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를 보며 지루한 시간을 달랬거든요.
특히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나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죠. 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회 사무실에서는 이미 며칠 전부터 축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회장인 김태호 씨는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3년이나 됐구나. 김태호 회장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죠. 고국의 가족들과도 만나지 못했고 현지에서도 동포들끼리 모이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회장님, 무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총무인 박영수 씨가 밖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얼굴은 활기로 가득했어요. 고생 많았어, 영수야.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올까? 3년 동안 비대면으로만 지내다가 김태호 회장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본 박영수 총무는 활짝 웃었습니다. 회장님, 벌써 SNS에서 난리예요. 특히 K-팝 커버댄스 팀들이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지 젊은이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 부스도 30개나 준비됐거든요. 실제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는 샵 코리언데이 부에이노스 에어리즈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지에서 활동하는 K-팝 커버댄스 팀 서울 드림즈의 리더인 루시아나는 며칠 전부터 연습 영상을 올리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었죠. 언니들 정말 떨려. 19살의 루시아나가 연습실에서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배우며 K-팝에 빠져들었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방에서 춤을 추며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지금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장 유명한 K-팝 커버댄스 팀의 리더가 되었죠. 루시,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가 3년 동안 준비한 걸 보여주는 거야. 팀의 맏언니인 소피아가 루시아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이미 30살이 넘었지만 한류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어요. 축제 당일 아침 플라자 데 마요 근처의 한 카페에서는 현지 기자인 마르코스가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축제를 취재하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준비해 왔어요. 한국 문화가 아르헨티나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올 줄은 몰랐는데 마르코스는 지난 3년간의 변화를 되짚어보며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몰랐던 그였지만 지금은 BTS의 노래 제목도 술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오전 10시 드디어 축제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입구에 줄을 서 있었어요.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대면 축제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죠. 아빠, 저기 한복 입은 사람들 봐. 8살 딸 발렌티나가 아빠 손을 잡고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축제장 곳곳에는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고 그 모습만으로도 축제의 분위기가 한껏 살아났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하늘은 맑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다시 시작되는 한류의 물결이 도시 전체를 감싸 안기 시작한 거죠. 정오가 되자 축제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아침에 몇백 명이던 인파가 어느새 수천 명으로 불어났어요. 메인 무대 앞에는 이미 자리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죠. 루시아나, 루시아나. 무대 아래에서 팬들이 외치는 소리에 루시아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마친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원을 그리며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해냈어, 언니들. 3년 전만 해도 방 안에서 혼자 춤추던 내가 루시아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그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대학도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고 친구들과도 만날 수 없었죠. 그때 K-팝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소피아가 루시아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BTS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받았어. 한편 한국 음식 부스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 정신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김밥과 떡볶이 부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아줌마, 이거 정말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20살 대학생 디에고가 떡볶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럼 얘야, 우리 고향 음식이지. 한번 맛봐, 중독될걸? 부스를 운영하는 이정순 아줌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아르헨티나로 이민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현지인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어요. 정순 언니, 김치가 떨어져 가요. 옆 부스에서 박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예상보다 김치에 대한 반응이 뜨거워서 준비한 양이 부족할 지경이었죠. 미영아, 내가 집에서 담근 김치 더 가져올게. 요즘 현지 사람들이 김치를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 이정순 아줌마는 급히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대에서는 드디어 서울 드림즈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진스의 겟업이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와, 진짜 한국 아이돌 같아. 관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루시아나와 동료들의 칼군무는 정말 완벽했어요. 3년 동안 집에서 연습실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연 중간에 갑자기 음향시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음악이 끊어지자 무대 위에 루시아나는 당황했지만 관객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Get up, get up, get up, get up 수천 명의 관객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K-팝 노래. 그 순간 루시아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음악의 힘이구나, 문화가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무대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태호 회장도 감격했습니다. 영수야, 저거 봐. 저들이 우리 문화를 저렇게 사랑해주다니. 회장님 정말 대단해요.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한국 문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박영수 총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오후 3시경 축제장 한쪽에서는 뜻밖의 만남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르코스 기자가 취재차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난 거예요. 에두아르도? 정말 너야? 마르코스가 놀라며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에두아르도는 팬데믹 기간 동안 회사가 망해서 연락이 끊어진 친구였어요. 마르코스. 와, 정말 오랜만이야. 나 요즘 한국어 배우고 있어. 에두아르도는 손에 한국어 회화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봉쇄 기간에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 보다가 완전히 빠져버렸어. 지금은 온라인으로 한국어 과외도 받고 있지. 정말? 나도 취재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두 친구는 3년 만에 재회를 한국 축제에서 하게 된 것에 대해 신기해했어요. 축제장 곳곳에서는 이런 재회의 순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헤어졌던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매개로 다시 만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오후 5시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에도 사람들은 축제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SNS를 통해 축제 소식이 실시간으로 퍼지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할머니, 저기 한복 체험하는 곳이에요. 손녀딸 카밀라가 할머니 로사의 손을 끌며 한복 체험 부스로 향했습니다. 80세가 넘은 로사 할머니는 처음 보는 한복이 신기했어요. 정말 예쁘구나, 우리 카밀라. 이런 옷을 입으니까 공주 같아.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카밀라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가는 시간, 축제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최 측도 놀랄 정도였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하는 오후 6시, 축제장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즐기러 온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이야기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복 체험 부스에서 카밀라와 할머니 로사가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옆에서 지켜보던 중년 여성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로사 할머니가 다가가 물었어요. 그 여성은 마르타라는 이름의 55살 간병인이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이런 모습을 보니까 생각이 많이 나서요. 마르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 딸도 저 나이 때 한복을 입어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마르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팬데믹 초기인 2020년 그녀의 20살 딸 소피아가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당시 의료진도 부족하고 치료제도 없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죠. 딸이 마지막에 병원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도깨비라는 드라마였는데 그때 간호사가 태블릿으로 보여줬거든요. 마르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건강해지면 저 한복 입어보고 싶어라고. 로사 할머니와 카밀라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마르타의 이야기에 숙연해졌습니다. 축제의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드러난 진짜 현실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축제에 온 거예요. 딸 대신이라도 한국 문화를 느껴보고 싶어서요. 마르타는 한복 체험 부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한복 체험 부스를 운영하던 윤미라 씨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복 입어보시지 않으실래요? 저희가 특별히 준비해 드릴게요. 한편 음식 부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떡볶이를 처음 맛본 디에고는 이정순 아줌마에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아줌마, 저 사실 3년 전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디에고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한국 영화들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기생충 같은 영화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어요. 이정순 아줌마는 디에고의 어깨를 토닥이며 떡볶이를 더 담아줬습니다. 얘야, 음식이라는 게 그런 거야.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도 채워주는 거지. 우리 한국 사람들도 힘들 때 이런 음식 먹으면서 위로받거든. 무대에서는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나의 공연이 끝난 후 관객 중 한 명이 무대로 올라온 거예요. 그는 호세라는 이름의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호세가 마이크를 잡자 관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주최 측에서는 당황했지만 호세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기회를 줬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30년째 구둣방을 운영하고 있는 호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정성이 있었어요. 팬데믹 때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아들도 일자리를 잃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죠. 관객들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아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여줬어요.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였는데 호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다시 구둣방을 열었고 지금은 한국 손님들도 많이 와요. 이 축제를 통해서 말이에요. 호세는 관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관객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치유의 공간이 되고 있었던 거죠. 김태호 회장은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수야, 이게 진짜 한류구나. K-팝이나 드라마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거 말이야. 맞아요, 회장님. 문화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국경을 넘어서 마음을 치유해주는 박영수 총무도 감격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감동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마르타가 윤미라 씨의 도움으로 한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분홍빛 저고리와 하얀 치마를 입은 마르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박수를 쳤습니다. 딸아, 엄마가 내 대신 한복 입어봤어. 예쁘지? 마르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리자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축제장 곳곳에서는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게 놀러왔던 사람들이 서로의 아픈 상처를 나누고 위로하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마르코스 기자는 이 모든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뉴스구나. 단순한 문화축제 리포트가 아니라 팬데믹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해가는 이야기. 에두아르도도 친구 마르코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형, 정말 신기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한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 몰랐어. 그냥 먼 나라인 줄 알았는데 해가 완전히 지기 시작하는 저녁 7시 축제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문화체험을 넘어서 팬데믹으로 상처받은 공동체가 함께 치유받는 신성한 시간이 되고 있었던 거죠. 밤 9시가 되어서야 축제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사람들은 쉽게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여전히 작은 모임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맺어진 인연들이 그냥 끝나기에는 너무 소중했거든요. 루시아나 정말 고마워요. 관객 중 한 명이었던 16살 발레리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케이팝 춤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혹시 연습실에서 같이 춤출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팀에서 새로운 멤버를 찾고 있었거든. 루시아나는 환하게 웃으며 발레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 3년 전만 해도 케이팝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소피아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때는 우리가 길에서 케이팝 노래를 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지금은 다들 따라 부르잖아. 한편 음식 부스에서는 이정순 아줌마와 박미영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피곤함보다는 뿌듯함으로 가득했어요. 미영아, 정말 대박이었어.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졌잖아. 이정순 아줌마가 빈 용기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김치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코를 막았는데 언니 시대가 정말 바뀐 것 같아요. 오늘 한 아르헨티나 아주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집으로 놀러 오겠다고 박미영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손님이 부스로 찾아왔어요. 바로 호세 아저씨였습니다. 아줌마들 혹시 내일도 여기 계신가요? 호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제 구두방 옆에 작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국 음식을 파실 수 있을까 해서요. 이정순 아줌마와 박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저희는 그냥 취미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오늘 떡볶이 먹어보고 정말 감동했거든요. 이런 음식이 우리 동네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호세의 제안은 진지했습니다. 축제장 한쪽에서는 마르코스 기자가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김태호 회장이었어요. 회장님, 오늘 축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르코스가 녹음기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김태호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축제장을 둘러보며 계속했어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이건 문화 소개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팬데믹 때문에 우리 모두 상처받았잖아요. 한국 사람도 아르헨티나 사람도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한국 문화가 그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되었다는 걸 오늘 확인했어요. 김태호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르코스는 이 대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런 축제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내년뿐만 아니라 이제는 연중 내내 이런 문화 교류가 이어져야 한다고 봐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때 박영수 총무가 뛰어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실에서 연락 왔어요. 내년에 공식적으로 한국 문화주간을 지정하겠다고 하네요. 김태호 회장과 마르코스는 동시에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오늘 축제 영상이 SNS에서 바이럴되면서 본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샵 코리언데이 부에이노스 에어리즈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들이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수백만 번 조회되고 있었어요. 특히 마르타가 한복을 입고 눈물 짓는 장면과 호세 아저씨의 감동적인 연설 영상은 전 세계 한국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었죠. 밤 10시가 넘어서 축제장이 거의 정리되었을 때 루시아나는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 기념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정말 믿을 수 없어.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다니. 루시아나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루시, 이제 시작이야. 오늘 우리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올 거야. 소피아가 루시아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며칠 후 현지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정규 프로그램 출연 제의를 받았거든요. 한복 체험 부스에서 마르타는 윤미라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덕분에 딸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어요. 마르타는 한복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르타 씨, 다음에 또 오세요. 그리고 윤미라 씨가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딸분을 위한 선물이에요. 마르타가 보자기를 열어보니 작은 한복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축제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정적이었어요. 일주일 후 부에노스아이레스 곳곳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호세의 구두방 옆에는 정말로 작은 한국 음식점이 문을 열었고 루시아나의 댄스팀은 정식문화센터에서 K-팝 클래스를 시작했어요. 마르타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고 에두아르도는 한국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축제에 참가했던 10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에서 한국 문화를 지속적으로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제 한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들의 살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문화가 되었습니다. 김태호 회장이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한국이 가까운 나라가 되었구나.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은 이제 정말 가까운 나라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나먼 남미 대륙에서 한국 문화를 향한 이 뜨거운 열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진심 어린 교류, 여러분은 이 축제의 모습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이 한국 문화를 세계에 더 널리 퍼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